나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 후 20살 때 집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이 집안의 문제 덩어리로 전락하고만 나는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상냥한 외숙모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어릴 때부터 먹는 것을 좋아했다. 마늘을 먹어도 엄마 그동안 먹던 마늘 맛이 아닌데요 하면 엄마는 이번에는 다른 지방에서 마늘을 샀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대단하다 하고 칭찬해 주셨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컵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해서 계란 후라이, 팬케이크, 카레, 퀘사디아 등 쉬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덕분에 주방은 많이 지저분해졌지만 가족들은 내가 만든 요리를 무척 맛있게 잘 먹었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부모님과 상의 끝에 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고등학교에서 요리를 배우면서 양식, 중식, 일식, 제빵 자격증을 모두 땄다. 자격증을 딸 때마다 부모님은 기뻐하셨고 생일에는 비싼 칼을 선물해 주시기도 했다. 조금 더 힘내서 호텔 조리학과에 입학하고 여건이 된다면 유학 가서 심도 있게 공부하길 바라셨다. 하지만 대학의 문턱은 너무 높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제과점에서 제빵사로 일을 하게 되었다. 오전 7시부터 매장을 오픈해서 빵을 구웠다. 하지만 그 일도 오래 가지 않았다. 혼자 하는 일이고 손님을 상대하지 않았지만 너무 힘이 들었다. 어차피 자격증이 많으니 언제든 취업할 수 있다고 믿고 잠시 집에서 쉬기로 했다. 엄마는 10살이 어린 남동생이 있다. 나에게 외삼촌인데 2년 전에 결혼해서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다. 외삼촌은 지방에서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엄마에게 내 소식을 듣고 외삼촌 집에 와서 지내면서 외삼촌의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했다. 외삼촌의 마트는 장사가 잘 돼서 직원을 1명 더 써야 하는데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지역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다들 대도시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젊은 직원을 구하기 힘든데 내가 내려와서 일하게 된다면 시급의 1.5배를 준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요리하는 일이 아니고 시급도 더 준다고 하는 말에 두말 없이 짐을 쌌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외숙모를 처음 봤을 때 외삼촌의 능력에 감탄했다. 외삼촌은 그동안 눈이 무척 높았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며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한 것도 알고 있었다. 그 업체에서 지금의 외숙모를 만났는데 외삼촌의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 평균 키보다 크고 날씬한 것은 물론이고 밝은 피부에 이목구비가 또렷했다. 엄마 말로는 외숙모 얼굴은 의학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 같다며 저런 자연미인이 외삼촌에게 시집 오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했다. 외숙모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학부모 상담도 잘해서 그 동네 미술학원 중에서 가장 잘 된다고 했다. 외삼촌은 사업이 번창하는데 외숙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격리 아줌마 1명과 아저씨, 직원 1명과 일하고 있었다. 외숙모의 조언대로 SNS 유튜브를 활용해서 매장을 홍보했고 어린이날과 성탄절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손님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도 했다. 미술학원에 상담 오는 학부모에게 작은 식료품을 주기도 했다. 그랬더니 아줌마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했단다. 외삼촌은 한참 바쁜 시기이니 한 보름 정도 일할 생각하고 내려오라고 했고, 상황 봐서 더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니 기간을 넉넉히 잡고 오라고 했다. 나는 춘식이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춘식이는 내가 없으면 밥도 안 먹고 소변도 참기 때문에 춘식이 짐까지 챙겼다. 버스터미널에 내려서 외숙모 집에 갔는데 외숙모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춘식이는 외숙모가 낯선지 거칠게 짖었고 외숙모는 강아지를 좋아한다며 춘식이를 안아줬다. 외숙모, 강아지까지 데리고 와서 죄송해요. 춘식이는 매일 산책을 해야 하는데 부모님은 맞벌이 하시니 춘식이를 산책시킬 여유가 없어요 라고 했다. 외숙모는 괜찮아. 나랑 같이 산책시키자 하고 예쁘게 웃었다. 외삼촌은 매장을 정리하고 매일 밤 늦게 퇴근한다고 했다. 외숙모는 저녁을 거하게 차려주셨다. 나는 외숙모와 저녁을 먹고 일찍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외삼촌 마트에 출근해서 일을 배웠다. 내가 하는 일은 물건을 진열하는 일이었다. 가끔 손님들이 물건의 위치를 물어보면 알려주기도 했고 계산도 해다. 일하다가 외삼촌과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식당 이모가 외삼촌에게 이렇게 잘생긴 총각은 누구예요? 하고 웃었다. 외삼촌은 조카가 저를 안 닮았어요. 우리 누나의 아들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하기로 했어요. 라고 했다. 외삼촌은 조카가 잘생겼다는 칭찬을 들으니 기분 좋다며 웃어 보였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밤늦게 들어오는 일상이 이어지고 춘식이와 놀아줄 시간도 없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외숙모는 고맙게도 춘식이를 산책시켰고 배변 패드도 갈아주셨다. 춘식이가 좋아하는 연어 통조림, 껌도 사주셨다. 외숙모의 예쁜 마음씨에 너무 감동했다. 외숙모와 대화를 하다 보니 아이를 무척 좋아해서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외삼촌이 너무 바빠서 외롭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민망한 마음에 괜히 귀까지 빨개졌다.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쁘고 상냥한 외숙모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외삼촌의 마트는 연중무휴였다. 장사가 잘 돼서 기분이 좋았지만 피로가 누적되어 월요일 오후에 집에 와서 쉬다가 오랜만에 춘식이 산책을 시키고 집에 들어왔을 때 마침 퇴근한 외숙모가 씻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외숙모는 화들짝 놀랐고 나는 얼른 방으로 들어갔다. 외숙모는 잠시 후에 저녁을 차려 먹자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나는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외숙모는 좀 쉬세요 하고 등을 떠밀었다. 나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꺼내 오랜만에 요리 실력을 발휘했다. 외숙모에게 식사하러 나오세요 하고 불렀더니 식탁의 음식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외숙모와 둘이 식사를 마쳤고 요즘 핫한 영화를 보자며 TV를 틀었다. 나는 맥주와 안주를 가져와 숙모 옆에 앉았다. 숙모는 몇 시간 전에 민망한 상황을 잊었는지 나를 어린아이로 보는 것인지 원피스를 입은 채로 편하게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나는 아름다운 외숙모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놀랍게도 외숙모는 내 요구에 바로 응할 수 있도록 입어야 할 것을 입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다. 외숙모에게 우리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물었고, 응, 오늘은 괜찮은 날이야 라고 했다. 나는 외삼촌보다 2시간 먼저 퇴근을 했기 때문에 집에 오자마자 외숙모와 한 방에 있었다. 외삼촌이 약속한 날짜가 지났고 나는 외숙모와 같이 지내고 싶은 마음에 외삼촌 일을 더 돕기로 했다. 외삼촌은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급하게 매장을 비우면서 오늘 마감은 직원 아저씨가 할 거야. 너는 일 마치고 바로 집에 들어가. 장례식장이 멀어서 아마 내일 아침에나 집에 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다. 나는 퇴근 후 외숙모 방에서 밤새도록 함께 있었다. 다음날 외숙모가 장어국을 데워줬고 우리 조카가 젊어서 좋다 좋아하고 콧소리를 냈다. 외삼촌에게 월급 외 보너스도 받았고 나는 월급을 탈 때마다 부부에게 작은 선물을 드렸다. 그리고 반찬도 많이 만들어 놨다. 건강한 조카 때문에 피곤한 외숙모에게 부엌일에서 조금이나마 해방시켜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외숙모는 가을에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고 중요한 날에는 나와 잠시 거리를 두었다. 외숙모는 3개월 뒤에 예쁜 아이가 찾아왔다고 좋아했고 사촌 동생이 생기니 너무 좋았다. 외숙모는 입덧도 없이 씩씩하게 지냈고 외삼촌이 밤늦게 친구를 만나는 날에 내 방에 놀러 오기도 했다. 외숙모가 만삭이 되었을 때 나는 집 근처 프랜차이즈 매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아쉽게도 외숙모와 이별을 했다. 30대가 된 지금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외사촌 동생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가끔 외가 친척들과 모임이 있을 때 외숙모와 우리만의 눈빛을 보내기도 한다. 철없던 20살의 나에게 친절했던 예쁜 외숙모를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모는 내게 아주 소중한 존재다.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요즘 들어 자주 보고 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내 조카를 보러 가는 날은 구름에 뜬 기분으로 이모네 집에 간다. 내가 이모네 집에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이모가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엄마는 원래 외동딸로 자랐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외조 부모님은 둘째를 간절히 원했지만 번번이 유산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엄마도 어린 마음에 동생 낳아달라고 노래를 불렀고 외조 부모님은 그동안 봉사 다니던 보육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다고 한다. 어쩐지 자매끼리 하나도 닮지 않은 모습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엄마가 이모는 외할머니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야라고 하며 입양 사실을 말해 주었다. 엄마보다 11살이 어린 이모는 엄마를 무척 의지하고 살았다고 했다. 엄마는 뒤늦게 동생이 생겨 기쁜 마음에 머리도 묶어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옷 입혀서 데리고 나갔다고 한다. 이모는 마음이 참 여린 사람이었다. 내가 대학생 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이모부는 성격이 참 예민해 보였다. 하지만 이모가 좋다고 하니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모에게
가끔 들려오는 소리는 처참했다. 내가 신혼이라면 신부를 저렇게 두지 않을 텐데 말이다. 이모부는 회사 일에 치여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신혼생활은 좀 달라야 하지 않나? 이모의 하소연을 종합해 보자면 이모부는 일 중독자이고 집에서는 회사에서 쌓인 피로를 풀려고만 한다고 한다. 이모는 직장에 속해 있지는 않았고 간간히 일이 있을 때 잠시 강의를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주로 집에 있는 날이 많았다. 남자인 내가 봐도 이모부에게 무슨 매력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이모는 저 사람이 입을 열면 모르는 게 없어. 그리고 무척 논리정연해. 나는 그런 모습에 반했어 라고 한다. 똑같이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뭐가 그리 멋지다고 하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모가 이모부에게 반한 것은 이모부가 꽤 잘생겼다는 점이다. 우리 집에 인사를 온 날 이모부를 처음 보고 깜짝 놀랐으니까 말이다. 아마도 이모는 잘생긴 남자와 살고 있다는 만족감이 큰 것 같기도 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자기 관리 잘하는 깔끔한 남자이니 남편감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모는 내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했다. 이모, 외로워라고 말이다. 어쩌겠는가. 회사 일에 치여 집에서 하숙생처럼 잠만 잔다는데 내가 이모부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다. 이모부가 바빠도 회사, 집 이외의 친구와 새벽 늦게 들어온다거나 집에서 게임하느라 새벽까지 잠을 못 잔다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대로 이해하고 살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속으로 이모가 참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임신 소식이 들어왔다. 이모도 한미모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닮은 아이가 나오면 인형처럼 예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예전에 식당을 운영하신 적이 있다. 많은 양을 조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집에 냉장고가 5대나 있을 정도니 우리 집 식탁은 늘 잔치상이다. 이모는 처음에 입덧을 심하게 해서 살이 쪽 빠졌다고 들었다. 임신 관련 서적에 디스킷을 좀 먹으면 괜찮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비스킷을 사다 준 적이 있다. 안 그래도 날씬한 이모가 5kg이나 빠졌다는 소리를 들으니 걱정이 돼서 마트에서 비스켓과 이모부가 드실 고기를 사다 드리기도 했다. 엄마는 홈쇼핑에서 산 잡다한 살림용품, 반찬 등을 이모네 집에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잘 시켰다. 나는 대학생 신분으로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이었기 때문에 군말 없이 이모네 집에 심부름을 다녀왔다. 엄마 차를 몰고 이모네 집에 가는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았다. 이모는 어느새 임신 초기를 견뎌내고 밥을 잘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리는 것 없이 다 먹었다.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줬고 나는 이모네 집에 심부름을 더 자주 가게 되었다. 이모네 집으로 심부름을 다니다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모는 반찬을 놓고 가려는 나를 붙잡고 따뜻한 밥을 차려줬다. 언니가 요리를 잘하지만 나도 엄청 잘해. 이거간 좀 봐줘 하며 정갈하게 밥상을 차려줬다. 나는 뭐든지 잘 먹는 스타일이라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이모가 밥을 차려주면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왔다. 이모의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이모는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캐치했을 때 이모도 내게 슬며시 입을 뗐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책에 보니 임신 중기되면 평소처럼 지내도 된대. 엄마가 좋으면 아기도 좋다던데 라고 말끝을 흐리는 것이었다. 이모부가 잠만 자 하고 물으니 이모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다. 신혼 때 어쩌다 임신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너무 아껴주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모부는 늘 바쁜 사람이고 아기에게 별 관심도 없어 보이니 너무 속상하다는 것이었다. 아이는 같이 만들고 임신 과정을 혼자 겪어야 하는 사실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 이모부가 너무 지쳐있나 봐 하고 한마디 거들었지만 이모는 임신이 되고 끝이야. 우리는 남보다 못해 라고 하는데 뭐가 끝이야? 몸 조심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물으니 아까 내가 한 말 흘려들었어 라며 눈을 흘겼다. 조카인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모와 나는 정말 친했다. 나는 이모의 불만을 듣고 집에 돌아갔다. 며칠 후 엄마는 이모네 집에 뭘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이모는 며칠 전보다 표정이 더 안 좋았다. 새로 만든 따뜻한 반찬이랑 국을 덜어주는 이모에게 이모, 지금 밥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 산모 표정이 왜 이래? 하고 물었다. 이모는 이모부와 싸운 지 며칠 되었다고 했다. 책에 나온 것처럼 평상시처럼 사이좋게 지내도 된다고 말했더니 이모부는 아기 낳고 몸조리 잘 한 다음에라고 했단다. 너처럼 살갑고 다정한 남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지금 이 몸을 하고 후회해서 뭐 하겠냐라고 하며 우는 이모의 손을 잡고 침실로 들어갔다. 그날은 수업이 없는 날이라 저녁에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모는 이모부가 퇴근할 시간이 됐어 라며 조금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모를 보니 내 마음도 편했다. 이모와 그날 이후로 몰래 만남을 가지고 있다. 이모는 배가 불러오지만 컨디션은 정말 좋다며 얘게 먼저 연락을 해온다. 사실 나는 처음이었는데 이모가 리드해줘서 어색함 없이 잘 풀어나갈 수 있었다. 이모는 예정일을 꽉 채워 자연분만을 했고 집에 와서 조리를 했다. 아기와 산모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사다 나르면서 이모의 컨디션을 체크했다. 이모는 어느 날 이제 준비해. 나 몸이 회복된 것 같아 라고 했다. 이모부가 늦게 온다는 날에 우리 다시 보자라고 짧게 메시지가 왔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모를 찾아갔다. 이모는 아이를 재우고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나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며 이모를 꽉 안아줬다. 이모는 이모부는 아이 낳고 보자더니 여전히 잠만 자. 저 사람 말을 믿은 내가 바보지라며 내 품에 파고들었다.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든 조카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우리는 본론에 들어갔다. 이모만 생각하면 내가 이모 집에 계속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모부를 생각하면 이 관계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하지만 여신 같은 이모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힘들다. 왜냐하면 내게 이모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현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남들은 생각조차 못할 특별한 일이 생겼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현수는 어릴 때부터 영특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현수 부모님은 현수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싶었는데 형편이 어려워 지원해 줄 수 없었다. 그 점이 늘 아쉬웠는데
고맙게도 현수는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했다. 그것도 4년 장학생으로 말이다. 현수네 집에서 좀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집을 떠나 살게 되었는데 현수의 부모님은 가난한 농사꾼이었다. 학교 근처에 사는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 큰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며 여유 있게 살고 있었는데 현수가 어릴 때부터 꽤 예뻐 주셨다. 큰아버지는 집에 방이 많으니 흔쾌히 현수를 보내라고 했다. 현수는 눈치가 보이지만 부모님 사정이 어려우니 큰아버지 댁에서 지내기로 했다. 큰아버지는 아버지보다 결혼을 일찍 했는데 아이를 늦게 낳아 고등학생인 아들이 하나 있었다. 현수가 사촌 동생의 과외 선생을 자처하고 나섰고 과외 자리가 생기는 대로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큰엄마는 엄마보다 한 살이 많은데 경제적 자유에서 얻은 자신감과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얼굴도 참 예뻤고 또래보다 많이 어려 보였다. 어느 날 집에 갔더니 큰엄마는 쇼핑을 하고 왔는지 예쁜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다. 그때의 아름다운 큰엄마의 모습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렇게 현수는 1학기를 마쳐갈 때쯤 엄마가 큰엄마 집에 왔다. 엄마는 아들 맡겨놓고 맛있는 것도 못 사줬다며 봄에 농산물 시세가 좋아 약간의 돈을 마련해 왔다며 형님, 오늘은 제가 제대로 대접할게요. 아들 맡겨놓고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요. 형님 덕분에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라고 했고 큰엄마는 현수가 너무 멋지게 자라서 깜짝 놀랬어. 우리 아들도 현수에게 공부 배우고 성적이 확 올랐어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당에 갔다. 엄마는 바쁜 일은 다 처리하고 왔다며 며칠간 큰엄마 집에 있다가 같이 집에 가기로 했다. 엄마가 온 날 현수는 엄마와 한 방에서 잠을 잤다.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잠이 깼는데 옆에 누워 자고 있던 엄마가 안 보이는 것이었다. 현수는 엄마를 찾으러 집안을 돌아다녔다. 화장실에도 주방에도 보이지 않았다. 큰아버지 집은 방이 총 5개인데 한 개는 옷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옷방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남녀가 소근거리는 소리가 나서 방 가까이 가서 귀를 대보니 엄마와 큰아버지가 같이 있는 듯했다. 새벽에 무슨 할 말이 있나 하고 귀를 쫑긋 세웠는데 엄마는 우리 자기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하는데 미안해라고 말했고 큰아버지는 안 본 사이에 너무 예뻐졌는데요. 현수 큰엄마한테 장 봐오라고 할 테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래 있다가 가요 하고 말하는 게 아닌가. 현수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현수 엄마는 형, 동생이 어쩜 이렇게 건강한지 정말 닮았어요. 호호하고 웃는데 그 소리에 힘이 쭉 빠져 방으로 돌아갔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다. 엄마의 모습을 보니 큰아버지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말할 수 없이 혼란해진 현수는 그날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집에 왔더니 같이 집에 가자고 하던 엄마가 이미 집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설마 엄마가 내가 큰아빠와 같이 있는 것을 본 것을 눈치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수는 큰엄마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현수는 과제를 하느라 컴퓨터를 켰는데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았다. 퇴근한 큰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속으로는 내 엄마와 무슨 관계냐 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다. 현수는 마음을 잡고 다시 책상에 앉았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욕실 문을 열었는데 큰엄마가 샤워를 하고 있었다. 큰엄마는 아이고 내가 문을 안 잠궜네 하며 몸을 웅크리고 주저앉았다. 현수는 말없이 욕실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큰엄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하지만 너그럽고 성격 좋은 큰엄마는 현수에게 평소대로 스스럼 없이 대했다. 큰엄마, 노크한다는 걸 잊었어요. 다음부터는 노크부터 할게요라고 했고, 큰엄마는 괜찮아. 내가 문을 잠그지 않은 게 큰 실수지라고 하며 밥을 차려줬다. 큰아버지는 출근을 했고, 사촌 동생은 학원 갔다가 밤 11시에나 올 예정이었다. 큰엄마는 저녁에 스케줄이 있는지 물어봤다. 현수는 오전에 시험 보고 집에서 쉴 생각이라고 했다. 큰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현수를 안아주면서 시험 보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하며 용돈을 줬다. 현수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큰엄마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 들고 왔다. 큰엄마는 현수가 우리 집에서 한 학기를 잘 다니니 너무 뿌듯하다 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현수야, 너 여자 사귀어 본 적 있어? 하고 물어봤고, 현수는 아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수줍게 대답했다. 큰엄마는 현수에게 이렇게 건강한 잘생기고 똑똑한 남자를 그냥 둔단 말이야. 여의 학교에 수재들이 다 모였는데 애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하고 복숭아를 먹으면서 농담을 했다. 큰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런 말 그런데 큰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오늘 띄웠다. 현수는 큰엄마의 신호를 알아챘고 늦게까지 함께했다. 큰엄마는 현수의 서투름을 조용히 받아주고 편한 자세를 취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현수는 처음이라 너무 어색했지만 큰엄마가 자연스럽게 리드해주니 편하게 보낼 수 있었다. 큰엄마는 만족한 표정으로 우리 고기 먹자. 아까 힘들었잖아 하고 고기를 먹었고 가볍게 포옹을 했다. 큰아버지는 밤늦게 퇴근했고 큰엄마는 배달시킨 준비한 고기를 냉장고 구석에 넣어두고 평범한 반찬을 내주었다. 그런 큰엄마의 모습이 너무 귀엽게 느껴져서 피식 웃었다. 현수는 한 학기가 다 끝났는데도 큰엄마를 두고 집에 가기가 싫어졌다. 큰엄마는 그래도 첫 학기 마쳤으니 집에 가서 부모님과 시간도 보내고 친구도 만나고 쉬고 오라고 했다. 집에 가는 날에도 큰엄마를 안아주며 조금만 기다려줘요. 예쁘니 하며 안심시켜줬다. 현수는 일주일 정도 집에서 쉬고 큰엄마에게 달려왔다. 큰엄마는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과외할 학생을 2명이나 소개받았어 라고 했고 현수는 큰엄마 덕에 과외를 시작했다. 현수는 과외비의 반을 큰엄마께 드리겠다고 마음먹었다. 큰엄마와는 이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큰아빠는 매일 귀가 시간이 늦는데 현수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현수를 소중하게 대해 주었다. 큰엄마는 현수에게 학교에 마음에 드는 친구 있으면 얼마든지 사귀라고 말해줬다. 젊은 때 연애 경험 없는 거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했다. 현수는 애인이 생기면 얘기할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큰엄마만큼 예쁜 사람은 없으니 내 옆에 있어 주면 돼요 라고 했다. 현수는 아직도 착하고 예쁜 큰엄마와 이런 사이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리고 엄마와 큰아빠와의 일은 마음속에 묻어두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올해 대학에 입학했다. 20살이 되었으니 비로소 어른이 된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자리 잡은 지 꽤 오래되었다.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내 지인들 중에서 부모님의 능력이 저 정도인 집은 아마도 우리 집이 독보적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모님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다. 부모님은 외아들인 내게 온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력이 있었다. 나는 원하는 대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무난한 대학에 입학해서 재밌는 캠퍼스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사실 재수를 하고 더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지만 그다지 대학에 큰 욕심이 없었다. 게다가 새로 사귄 친구들과 수업 땡땡이도 치고 학교 근처에서 맥주도 마시고 미팅도 하면서 고등학교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조금씩 하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 친구들은 술자리에서 나 이제 어른이 되었어 하며 수줍게 고백하기도 했는데 나는 그 일은 나중에 결혼할 상대방과 함께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하지만 나도 남자이다 보니 관심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우리 엄마에게는 10살이 어린 이모가 있다. 바로 엄마의 막내 동생이다. 외할머니는 아들 둘, 엄마를 낳고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낳은 상태에서 갑자기 동생이 생겼다고 한다. 외할머니는 농촌에서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할머니네를 제외한 다른 집은 거의 남편이 없었다고 한다.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와 사이가 무척 좋았는데 어느 날 집 앞에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다고 한다. 외할머니는 얼른 아이를 안고 들어와 아이를 살펴보니 여자아이였고 쪽지 미안해요. 엄마 아빠가 다 있는 이 집에서 아이를 키워주세요. 라고 써 있었다고 했다. 아마도 외할머니네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이를 놓고 간 것 같다고 했다. 막내로 자란 엄마는 어린 여동생이 생겨 신이 났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과 노느라 바빴다고 했다. 막내로 자라 동생이 없는 엄마에게 귀여운 갓난아이는 새로운 존재였고 이모는 화목한 집에서 무난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모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회사에 다니다가 엄마의 소개로 이모부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이모부는 아빠 공장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었는데 성실함을 인정받아 부장 직함을 달고 있었다. 이모보다 10살이 많았는데 엄마는 이모부가 자기와 동갑이라며 편하게 지냈다고 했다. 이모부는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고 거의 가족같이 지냈다. 그런 사람이 이모부가 되니 더 반가웠다. 이모부는 집안 형편이 어렵지만 성실함을 인정받아 아빠의 소개로 이모와 결혼하게 되었다. 이모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부모님은 이모의 결혼 때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고 이모 부부는 우리 부모님 일이라면 자다가도 달려 나올 정도였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은 하와이로
골프 투어를 가신다고 했다. 열흘 정도 다녀올 예정이었는데 이모부에게 공장을 맡기고 가셨다. 엄마는 이모에게 신용카드를 주며 우리 민교 식사 좀 챙겨줘. 마트 비용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부부도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 인심을 썼다. 저녁 밥은 이모네 가서 먹고 왔는데 주말이 되자 이모가 집에 와서 자라고 했다. 여러분은 썰이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이모부는 부모님 댁에 가서 하루 자고 온다고 하는데 혼자 자기 무서우니 꼭 놀러 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엄마가 이모를 돌봐줄 때처럼 이모도 내가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니고 장난감도 사주고 책을 읽어준 이모였다. 이모가 혼자 자기 무섭다고 하니 의리를 지키러 이모네 집에 달려갔다. 이모는 그날따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모부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 나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신혼부부가 꾀볶을 시간도 모자라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집에 자기 머리카락이 아닌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의심이 깊어갈수록 이모만 힘드니 그 여자가 누군지 같이 잡아보자고 의기투합했다. 이모는 꼭 보고 싶었던 공포 영화가 있었는데 같이 보자며 노트북을 켰다. 이모는 무서운 장면에서 내 품에 안겼고 이모가 안쓰럽게 느껴졌다. 이모는 졸리다며 침대에 누웠고 나는 이모 옆에서 새우잠을 잤다. 이모는 나를 보면서 이대로 그냥 있을 거야 하고 눈을 흘겼고 예쁜 이모를 밤새도록 그냥 두지 않았다. 늦은 아침에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나 또 한 번 이모를 안았고 우린 주말 내내 함께했다. 엄마는 여행에서 돌아와 이모네 집으로 먼저 왔다. 우리 민교 밥 챙겨주느라 힘들었지 하며 가방, 넥타이, 화장품 등 갖가지 선물을 줬다. 그런데 이모부의 선물이 더 많아 의아했다. 엄마는 시차 적응이 안 된다며 일주일간 집에서 자다 대다 반복하며 외출도 하지 않았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모가 좋아하는 과자를 어렵게 구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모네 집에 가고 있었다. 이모는 뭐가 그리 바쁜지 연락도 안 받았고 엄마는 나 하루 종일 잘 거니까 집에 오면 알아서 밥 챙겨 먹어 하고 말한 상태였다. 나는 이모네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과자만 살짝 놓고 올 생각이었는데 현관에 엄마 신발이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엄마는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없었다. 침실에 있나? 하고 문 앞에 갔더니 자기야, 보고 싶어서 혼났어. 민교 아빠는 하와이 가서도 골프만 치더라고 하며 소근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모부와 엄마는 한동안 얘기를 나눴다. 나는 긴장해서 숨소리도 낼 수 없었다. 손으로 입을 막고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 결론은 이모부와 엄마는 공장에서 만나 몰래 연애하는 사이였던 것이다. 사업을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하는 아빠는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모가 의심하던 머리카락도 엄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모는 단발 정도의 생머리인데 엄마는 거의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세팅 파마를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엄마의 머리카락인 게 분명했다. 순진한 이모를 생각하니 엄마와 이모부가 그런 사이라는 것을 알릴 수 없었다. 엄마가 방에서 나오기 전에 뒷걸음질 쳐서 이모 집에서 빠져나왔다. 엄마와 이모부는 친구처럼 지내다가 좋아하게 된 것이고
여행지에서도 이모부 선물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온 것이었다. 이모와 아빠는 그 둘이 그런 사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으니 너무 난처했다. 나는 엄마와 이모부의 비밀을 덮기로 했다. 나도 이모라는 사람과 선을 넘었으니 말이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더군요. 저는 인구조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 쉬고 있었는데 누가 며칠만 일하면 된다고 해서 하게 된 일이었어요. 지정된 가구를 배정받아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제가 방문한 시간에 다 있으면 일이 수월하게 끝났겠죠. 하지만 오랜 기간 출타한 집, 밤늦게 일하느라 낮에는 자는 집 등 사람 사는 모양새가 각기 다르니 조사를 못한 집이 좀 있었어요. 저는 아파트를 배정받아 차례대로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댁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60대 정도 되는 여성이 나오시더라고요. 인구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잠깐이면 끝난다고 하니 선뜻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낯선 남자인데도 말이죠. 그때 저는 40대 초반이었고 그분은 거의 엄마뻘에 가까우니 그분도 아들같이 생각하고 문을 열어준 것이었겠죠. 집안 분위기는 무척 깔끔했어요.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묻지도 않았는데 아저씨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조사는 금세 끝났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제 연락처를 묻는 거예요. 왜 묻냐고 하니 아들도 멀리 살아서 남자의 손이 필요할 때 연락하고 도움받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 인상은 무척 인자하고 품격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말았죠. 인구조사 아르바이트는 수월하게 끝났어요. 유독 한 집이 연락이 되지 않아 담당 공무원에게 얘기했더니 그런 집이 있을 수도 있다며 수고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일에 비해 많은 돈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돈으로 친구들과 동네 호프집에서 기분 좋게 한잔하고 있을 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에 방문했던 그 여사님 목소리였어요. 저녁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괜찮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집에 고칠 게 좀 있는데 시간 될 때 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해 보셨냐고 물었더니 이미 전화했고 관리실에서는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답니다. 마침 제 번호를 입력한 게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니 정말 기쁘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갈 수 없고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뜸을 들였어요. 사실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에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냉큼 달려가면 정말 할 일 없는 놈인 줄 알 것 같아서요. 저는 이틀 후에 그 여자분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약속을 하고 주스를 사들고 그분 집에 갔어요. 알고 보니 작은 방에 전구가 나가 컴컴하더라고요. 여사님은 전에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서 의자 밟고 올라가기가 무서워서 전등도 못 갈고 불편하게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70이 다 되신 우리 엄마가 생각났어요. 엄마도 전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2달 넘게 고생하신 적이 있거든요. 식탁에서 의자를 가져와 새 전구로 갈아 끼웠습니다. 금세 밝아졌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디 더 고칠 거 있냐고 물었더니 신발장 선반이 기울어졌다고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살펴보니 피스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동 드릴이 흔하지 않은 때라 피스 박을 위치를 잡고 망치로 고정시켰어요. 여사님은 이제 속이 시원하다면서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시간 내줘서 고맙다며 지폐를 주시는데 솔직히 제가 한 일에 비해 꽤 큰 돈이었어요. 받을 수 없다. 이모 같은 분에게 이 정도는 그냥 해드릴 수 있다고 하고 끝까지 돈을 받지 않았어요. 여사님은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시간 괜찮으면 저녁 차려줄 테니 먹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 시절 저는 작은 원룸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살고 있었어요. TV 보며 기다리라고 하더니 맛있는 냄새가 솔솔 퍼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생선구이, 고기볶음, 여러 가지 반찬을 뚝딱 차리셨어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여사님은 항상 대충 먹다가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니 오랜만에 솜씨 좀 부려봤다고 하면서 인자하게 웃으셨어요.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식사를 했어요. 아들은 스케줄이 바빠 한겨울에나 잠깐 집에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아들만 기다릴 수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전화를 했다며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가족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와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아들도 지방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다. 이웃과 교류하는 편도 아니라 요즘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에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하느라 홍기를 놓쳤다고 했어요.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는 없는데 결혼은 하고 싶다는 얘기를 나눴어요. 여사님은 저를 보더니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손도 야무지고 성실한 청년이니 좋은 아가씨 있으면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민망한 마음에 여사님은 정말 곱게 나이 드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저보다 몇 살 많은 정도인 줄 알았다고 하니 오늘 시간 있으면 얘기 더 하고 싶다고 뜸을 들이는 거 있죠. 얼마나 외로웠으면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본물 터지듯 수다를 떠는지 조금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녁 식사를 차려준 보답으로 여사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남편분이 보고 싶은데 꿈에도 한 번 안 나타난다고 우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여사님 어깨를 토닥거려 주게 되었어요. 여사님은 제 품에 안겨 한참 울더니 침실에 같이 있자고 하더군요. 아저씨가 세상을 떠난 후로 혼자 자는 게 무서워서 항상 불을 켜고 자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잘 자는지 확인하고 조용히 집에 갈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남편 잃은 슬픔에 헤어나지 못하는 여사님이 너무 안쓰러워 그러마 하고 약속했어요. 여사님은 가볍게 숨을 고르더니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잠드셨나 보다 생각하고 불을 끄고 나가는데 아직이야 가지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여사님과 동이 틀 때까지 함께 있었어요. 자다 깨다 반복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붙잡게 돼서 미안하다며 아침 식사를 차려주더라고요. 저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니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가볍게 토스트에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셨어요. 세수도 안 한 여사님의 얼굴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차려준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다시 침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사님과 주기적으로 만났어요. 가끔 제 집에 와서 밥을 차려주기도 합니다.
누가 보면 엄마가 오는 줄 알겠지만 우렁각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여사님이 참 좋아요. 그렇게 1년 정도 친하게 지내다가 제 또래의 여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여서 더 좋았죠. 여사님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더니 정말 잘 됐다며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제가 제일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준 사람인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없어도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어요. 여자친구에게는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알게 된 어르신 한 분이 있다고 얘기해 놨어요. 연세가 많으니 병원에 갈 일이 있거나 집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서 도와드려야 한다고요. 여자친구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제가 어르신을 챙기니 착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서로에게 고맙고 필요한 존재니까 여자친구와 결혼한 후에도 여사님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